회비는 내지 마. 넌 깍두기잖아. 40년 만에 재회한 일진은 낡은 점퍼를 입은 그를 거지 취급하며 잔인하게 조롱했다. 하지만 놈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노인의 꼬깃한 주머니 속에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 서늘한 칼자루가 쥐어져 있다는 것을. 과연 천하를 호령하던 그 오만한 포식자는 왜 불과 몇 시간 뒤 깍두기의 발 아래 처참히 무릎 꿇고 살려달라 애원하게 되었을까?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일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해질녘 어둑어둑해진 방 안에 노인 한 명이 앉아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박태석 씨입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 그의 등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듯 구부정하네요. 태석 씨가 앉아 있는 방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낡은 장롱에는 손때가 묻어 있고 바닥 장판은 군데군데 색이 바랬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이 공간에서 태석 씨는 아주 천천히 외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가 장롱 문을 엽니다. 삐그덕 하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채우네요. 옷걸이에 걸린 수많은 옷을 뒤로하고 태석 씨가 꺼낸 것은 유행이 지난 지 한참 되어 보이는 등산복 점퍼입니다. 소매 끝은 해져서 실밥이 터져나와 있고 색깔도 누렇게 변해버린 낡은 옷이죠. 그는 거울 앞에 서서 그 옷을 걸쳐 입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영락없이 은퇴 후 갈 곳을 잃은 초라한 노인의 형색입니다. 태석 씨는 자신의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봅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태석 씨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가죽이 다 벗겨진 지갑을 꺼냅니다. 손이 조금 떨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지갑을 열어보니 빳빳한 신사임당 그림 대신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동전들이 나옵니다. 그는 돈을 세어보고는 다시 넣었다가 또다시 꺼내 세어봅니다. 입에서는 긴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아마도 오늘 나갈 모임의 회비가 걱정되는 모양입니다. 지갑을 점퍼 안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는 그의 손길이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현관을 나서려던 태석 씨의 시선이 신발장에 머뭅니다. 번듯한 구두 대신 그는 밑창이 닳아서 비스듬해진 운동화를 구겨 신습니다. 뒤꿈치를 톡톡 바닥에 치며 신발을 고쳐 신는 모습이 어딘가 애처로워 보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을 향해 작게 인사를 건네고 태석 씨는 무거운 철문을 밀고 밖으로 나옵니다. 바깥 세상은 태석 씨의 방과는 달리 활기가 넘칩니다. 퇴근길을 재촉하는 차들의 불빛이 화려하게 번쩍이네요. 하지만 태석 씨는 택시를 잡을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은 것도 아닌데 걸음걸이가 무척 느립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그 짧은 길이 그에게는 천리 길처럼 멀게만 느껴지나 봅니다. 버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높은 빌딩들과 화려한 쇼윈도들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태석 씨는 창밖을 멍하니 응시합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화려한 도시가 담겨 있지만 초점은 허공을 향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옛 시절에 대한 그리움일까요? 아니면 초라해진 현재에 대한 회한일까요? 버스가 멈춰 선 곳은 도심의 뒷골목, 오래된 식당들이 즐비한 돼지갈비 골목입니다. 버스에서 내린 태석 씨는
매캐한 연기와 시끌벅적한 소음 속에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풍겨오는 달콤하고 짭짤한 갈비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침을 꼴깍 삼킬 냄새지만 태석 씨의 표정은 오히려 더 굳어집니다. 그는 약속 장소인 허름한 간판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간판 불빛이 깜빡거리며 태석 씨의 주름진 얼굴을 비춥니다. 가게 안에서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건배 소리가 들려옵니다. 태석 씨는 가게 문고리를 잡으려다 말고 손을 멈칫합니다. 움츠러든 어깨가 파르르 떨립니다. 들어가도 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수십 번도 더 고민하는 눈치입니다.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크게 심호흡을 합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처럼 비장한 표정입니다. 이윽고 태석 씨는 결심한 듯 굳게 닫힌 미닫이 문을 옆으로 밉니다. 드르륵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그가 세상 밖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과연 40년 만에 동창회는 그를 어떻게 맞이해 줄까요? 태석 씨가 식당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서자 시장통처럼 시끄럽던 실내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40년 만에 나타난 동창의 등장이 꽤나 충격적인 모양입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태석 씨에게 꽂힙니다. 반가움보다는 의아함 그리고 노골적인 호기심이 담긴 시선들입니다. 그 어색한 정적을 깬 건 모임의 주동자인 김달구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박태석이 아니냐? 야, 너 진짜 살아있었냐? 달구의 목소리는 고막이 울릴 정도로 큽니다. 그는 일부러 과장된 몸짓으로 벌떡 일어나 태석 씨에게 다가옵니다. 달구의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번쩍이고 손목에는 묵직한 금시계가 번들거립니다. 달구는 태석 씨의 낡은 등산복 점퍼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죽 올리며 말을 잇습니다. 꼬리 이게 뭐냐? 어디 산에서 도 닦다 왔어? 동창회 오는데 옷 좀 제대로 입고 오지. 달구의 핀잔에 주변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태석 씨는 붉어진 얼굴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입니다. 친구들은 태석 씨의 해진 운동화와 흙이 묻은 바지 밑단을 보며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주고받습니다. 마치 구경거리가 된 기분입니다. 태석 씨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덜 닿는 구석 자리를 찾아 엉덩이를 붙입니다. 자리에 앉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태석 씨에게 술잔을 건네거나 안부를 묻지 않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친구조차 태석 씨 쪽으로는 몸을 돌리지 않고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하느라 바쁩니다. 마치 태석 씨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습니다. 왁자지껄한 대화 소리 속에 태석 씨 혼자만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있습니다. 분위기를 주도하는 건 여전히 달구입니다. 그는 술잔을 높이 쳐들고 침을 튀겨가며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습니다. 야, 내가 이번에 얼마나 큰 건을 물었는지 아냐? 니들 로블레스 알지? 거기랑 곧 계약한다고. 달구의 허세 섞인 목소리에 친구들은 역시 김 사장이다. 달구 덕 좀 보자 하며 아부를 떱니다. 달구는 그 환호성이 즐거운지 연신 껄껄거리며 술을 들이켭니다. 그 사이 종업원이 숯불을 넣고 양념된 돼지갈비를 불판 위에 올립니다. 치익 고기 굽는 소리와
달콤한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웁니다. 고기가 노릇노릇 익어가자 달구는 집게를 들고 친구들 앞접시에 고기를 한 점씩 놔줍니다. 자, 많이들 먹어라. 오늘 내가 쏘는 거니까 배 터지게 먹어. 하지만 달구의 집게는 태석 씨의 접시 위를 그대로 지나쳐버립니다. 바로 옆 사람에게는 2점이나 얹어주면서 태석 씨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네요. 태석 씨 앞에는 말라비틀어진 콩나물 무침과 김치 조각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며 애꿎은 물잔만 만지작거립니다. 고기 냄새가 코를 찌르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기름진 고기를 씹는 친구들과 초라한 행색으로 콩나물만 깨작거리는 태석 씨의 모습이 잔인할 정도로 비교됩니다. 태석 씨는 식탁 아래 꽉 쥔 주먹을 부들부들 떱니다.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은 충동이 가슴 밑바닥에서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길 왔나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태석 씨는 엉덩이를 떼지 않습니다. 그는 달구의 번들거리는 눈빛을 그리고 변해버린 친구들의 모습을 똑똑히 지켜봅니다. 무언가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았다는 듯 그는 쓰디쓴 소외감을 묵묵히 삼켜냅니다. 얼큰하게 취기가 오르고 고기 불판이 몇 번이나 갈렸을 무렵입니다. 동창회의 총무가 자리에서 일어나 숟가락으로 물컵을 땡땡 두드립니다. 자, 다들 주목. 이제 회비 걷겠습니다. 오늘 회비는 5만 원인 거 다들 알지? 총무의 말에 친구들이 주섬주섬 지갑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지폐 세는 소리가 들리고 빳빳한 10,000원짜리들이 테이블 위로 올라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태석 씨도 조용히 점퍼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갑니다. 그의 손끝에 닿은 건 아까 집에서 챙겨온 낡은 지갑입니다. 태석 씨는 눈치를 살피며 지갑을 열고 꼬깃꼬깃하게 접힌 1,000원짜리 지폐 뭉치를 힘겹게 꺼냅니다. 손때가 묻어 거뭇거뭇한 지폐들이 그의 떨리는 손 안에서 바스락거립니다. 그때였습니다. 태석 씨가 돈을 건네려는 찰나 달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총무의 팔을 탁 쳐냅니다. 어허, 야, 총무, 너 눈치도 없냐? 스톱, 스톱. 달구의 큰 목소리에 좌중이 조용해집니다. 달구는 손가락으로 태석 씨를 가리키며 혀를 쯧쯧 찹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릿한 웃음기가 가득합니다. 야, 태석이한테는 돈 걷지 마라. 제 꼴을 좀 봐라. 저 돈 뺏으면 제 내일부터 굶어야 할지도 모른다. 순간 식당 안에 정적이 흐릅니다. 태석 씨의 손이 공중에서 갈 곳을 잃고 멈춰섭니다. 달구는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척 거들먹거리며 말을 이어갑니다. 오늘부터 태석이는 그냥 깍두기 시켜주자. 우리 어릴 때 놀이할 때도 깍두기는 돈 안 내고 그냥 껴줬잖아. 태석아, 넌 회비 내지 말고 그냥 우리가 먹다 남긴 술이나 마셔라. 응? 와하하. 달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친구들이 박장대소를 터뜨립니다. 그 웃음소리가 태석 씨의 고막을 날카롭게 찌릅니다. 깍두기. 그 단어가 주는 모욕감이 태석 씨의 얼굴을 벌겋게 달아오르게 합니다. 그는 손에 쥔 돈을 다시 넣지도 그렇다고 내밀지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입니다. 손에 쥔 꼬깃한 지폐들이
땀에 젖어 축축해집니다. 달구는 태석 씨의 자리로 다가와 그의 어깨를 툭툭 기분 나쁘게 칩니다. 위로가 아니라 명백한 조롱입니다. 기죽지 마라, 임마.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내가 너 고기 실컷 먹여주려고 부른 거야. 많이 먹고 힘 좀 써라, 힘 좀. 태석 씨는 아랫입술을 꽉 깨뭅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당장이라도 저 거만한 달구의 면상에 돈뭉치를 집어 던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태석 씨는 그저 떨리는 주먹을 무릎 아래로 감출 뿐입니다. 지금 화를 내면 정말로 못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혹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그는 묵묵히 굴욕을 삼켜냅니다. 친구들은 이제 태석 씨를 동등한 친구가 아닌 자신들이 베풀어주는 자선 속에서 밥을 얻어먹는 거린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태석아. 달구 덕분에 공짜 밥 먹네. 부럽다야. 비아냥 섞인 농담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힙니다. 태석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식어버린 숯불만 바라봅니다. 그의 등 뒤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다시 시작되지만 태석 씨의 시간만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달구의 저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지금 태석 씨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비웃음 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우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방 쪽에서 누군가 씩씩대며 걸어오더니 다짜고짜 달구의 등짝을 짝 하고 내려칩니다. 어찌나 세게 쳤는지 악 하는 소리가 절로 터져 나왔죠. 다들 깜짝 놀라 쳐다보니 반찬 가게를 하는 미숙 씨였습니다. 그녀는 허리춤에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도끼 눈을 뜨고 달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야, 김달구. 너 주둥이 안 닥치냐? 친구한테 말이 그게 뭐야? 깍두기가 뭐 어째? 미숙 씨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좌중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달구가 아픈 등을 문지르며 인상을 찌푸리지만 미숙 씨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씩씩거리며 태석 씨 옆자리에 털썩 앉더니 집게를 빼서 들고 불판 위에 고기를 휘저었습니다. 그러고는 제일 잘 익은 고기들을 골라 태석 씨의 접시 위에 수북하게 쌓아줍니다. 태석아,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먹어. 남의 입에 들어가는 거 쳐다보지 말고 내 배부터 채워. 미숙 씨의 말투는 투박하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정이 뚝뚝 묻어납니다. 태석 씨는 멍하니 미숙 씨의 손을 바라봅니다. 시장통에서 수십 년간 칼질하고 찬물에 손을 담그며 살아온 그녀의 손은 거칠고 마디가 굵어져 있습니다. 손톱 밑에는 물이 들어 거뭇하고 손등은 터서 갈라져 있었죠. 그 거친 손이 태석 씨에게는 그 어떤 비단결보다 곱게 느껴집니다. 태석 씨의 눈가가 젖어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달구는 그 꼴을 못 봐주겠다는 듯 코웃음을 칩니다. 아이고, 아주 눈물겨운 우정 나셨네. 야, 이미숙. 너 나한테 잘 보여야 하는 거 아니냐? 너네 가게 재개발 들어가면 누구한테 와서 빌래? 달구는 빈 술잔을 탁탁 내리치며 미숙 씨에게 턱짓을 합니다. 고기 그만 굽고 술이나 따라봐. 회장님 친구분이 오셨는데 서비스가 영 꽝이야. 여자의 자존심을 짓밟는 달구의 무례함에 태석 씨의 눈썹이 꿈틀합니다. 태석 씨가 참지 못하고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만해라, 달구야.
미숙이한테 예의 지켜. 태석 씨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하며 달구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달구는 태석 씨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가슴팍을 밀어버립니다. 어허, 깍두기는 빠지라니까. 어디서 끼어들어? 태석 씨가 힘없이 의자에 다시 주저앉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미숙 씨가 황급히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태석 씨의 허벅지를 식탁 아래서 꾹 누르며 눈짓을 보냅니다. 참아, 제발 참아.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따를게. 됐냐? 자, 받으셔, 김 사장님. 미숙 씨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달구의 술잔에 술을 채웁니다. 달구는 그제야 만족스럽다는 듯 킬킬거리며 술을 받아 마십니다.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여자가 싹싹한 맛이 있어야지 말이야. 태석 씨는 주먹을 너무 꽉 쥐어서 손톱이 살을 파고들 지경입니다. 친구를 위해 자존심까지 굽히며 웃음 짓는 미숙 씨의 옆모습이 안쓰러워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달구의 저 오만방자한 태도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할까요? 태석 씨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때를 기다리며 그 분노를 차곡차곡 가슴에 새깁니다. 빈 소주병이 테이블 위에 하나둘 늘어가고 식당 안의 공기는 술 냄새와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대추빛처럼 붉어졌고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죠. 그 소란의 중심에는 여전히 김달구가 있었습니다. 술이 거하게 들어간 달구는 이제 브레이크 고장난 트럭처럼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셔츠 단추까지 두어 개 푼 채로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합니다. 야, 니들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내일 아주 큰 건 하나를 터뜨린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실버타운 건설 그룹 어디인지 알지? 바로 노블레스야, 노블레스. 달구의 입에서 노블레스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구석에서 물을 마시던 태석 씨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잔잔하던 태석 씨의 눈동자가 순간 심하게 흔들렸죠. 노블레스. 그 이름은 바로 태석 씨가 지난 40년간 피땀 흘려 일궈낸 분신과도 같은 회사였으니까요. 하지만 달구는 까맣게 모른 채 마치 자신이 그 회사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내가 내일 그 노블레스 회장이랑 독대하기로 했어. 그 양반이랑 나랑은 뭐 형님 동생 하는 사이야. 며칠 전에도 같이 골프 치면서 사우나도 하고 그랬지. 그 회장이 나 아니면 공사 안 맡기겠다고 사정을 하더라고. 달구의 새빨간 거짓말은 점입가경이었습니다. 태석 씨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골프는커녕 태석 씨는 달구의 얼굴을 오늘 처음 보는데 말이죠. 하지만 술기운이 오른 친구들은 달구의 허풍을 진실로 믿는 눈치였습니다. 와, 김 사장 진짜 대단하다. 야, 우리 달구가 노블레스 회장이랑 호영호제하는 사이라니 출세했네. 친구들은 부러움 가득한 눈빛으로 달구를 올려다보며 연신 감탄사를 뱉어냈습니다. 달구는 그 시선을 즐기며 어깨를 으쓱거렸고 콧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이번 계약만 따내면 말이야. 내가 이따위 냄새나는 돼지갈비집은 그냥 통째로 사버릴 거야.
그때는 니들한테도 내가 콩고물 좀 나눠주지.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라 알았냐? 그때였습니다. 태석 씨의 입에서 참을 수 없는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훗! 하고 짧게 새어나온 웃음이었지만 그 소리는 달구의 귀에 벼락처럼 꽂혔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무대라 생각했던 순간에 들려온 비웃음이었으니까요. 달구의 눈썹이 꿈틀하더니 순식간에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술잔을 테이블에 쾅 하고 내려놓으며 태석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야, 깍두기. 너 지금 웃었냐? 내 말이 웃음이야? 쥐뿔도 없는 게 감히 누가 말하는데 비웃어? 달구의 고함에 좌중이 얼어붙었습니다. 친구들은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죠. 하지만 태석 씨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차분하고 냉정한 눈빛으로 달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주눅든 노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태석 씨는 천천히 물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하지만 또렷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글쎄다. 내가 듣기로는 그 노블레스 회장이라는 사람 꽤 깐깐하고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다던데. 자네 같은 사람한테 형님 소리 들을 위인은 아닐걸? 태석 씨의 말은 달구의 전곡을 찔렀습니다. 뼈 때리는 팩트 폭격에 달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습니다.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달구는 금방이라도 태석 씨의 멱살을 잡을 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자식이 내가 그 회장 얼굴이라도 봤어? 어디서 주워들은 풍월로 짓거려? 죽고 싶냐? 달구가 주먹을 치켜들자 주변 친구들이 황급히 달려들어 그를 말렸습니다. 참아, 참아. 달구야 취했다. 태석이 제가 뭘 알겠냐. 친구들의 만류에 달구는 씩씩거리며 억지로 자리에 앉았지만 분노로 가득 찬 눈은 여전히 태석 씨를 죽일 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폭풍전야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태석 씨는 달구의 그 추악한 바닥을 확인했다는 듯 입가에 묘한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다음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달구의 성이 무너지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였으니까요.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술자리도 어느덧 파장 분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갈비뼈와 빈 술병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네요. 그런데 아까부터 달구 씨의 휴대전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쉴 새 없이 징징하고 진동이 울려대는데도 달구 씨는 화면을 확인하기는커녕 황급히 전화기를 뒤집어 놓기에 바쁩니다. 언뜻 보니 화면에 독촉이라는 글자가 스쳐 지나간 것 같기도 합니다. 달구 씨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는 듯 식은 고기를 우적우적 씹으며 애써 큰 소리를 칩니다. 자자, 다들 배부르게 먹었냐? 오늘 동창회 아주 성공적이야. 노블레스 회장 친구 덕에 너희가 입 호강하는 줄 알아라. 종업원이 계산서를 들고 쭈뼛쭈뼛 다가옵니다. 금액이 꽤 많이 나왔는지 종업원의 표정도 조심스럽습니다. 달구 씨는 계산서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금액은 보지도 않고 거만하게 코웃음을 칩니다. 어이, 여기 계산. 내가 쏜다고 했지? 다들 지갑 집어넣어. 달구 씨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번쩍거리는 금색 신용카드를 꺼내듭니다. 친구들은 역시 김 사장, 통 크다. 라며 다시 박수를 보냅니다.
달구 씨는 의기양양하게 카드를 종업원에게 건네며 턱을 치켜듭니다. 종업원이 카드를 단말기에 꽂는 그 짧은 순간 달구 씨의 눈동자가 초조하게 흔들리는 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식당 안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기계음이 크게 울려 퍼집니다. 한도 초과입니다. 다른 카드를 넣어주세요. 경쾌한 승인 소리를 기대했던 친구들의 박수 소리가 뚝 끊깁니다. 순간 정적이 흐르고 달구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그는 당황해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지릅니다. 뭐, 그럴 리가 없어. 야, 기계 고장 난 거 아니야? 다시 긁어봐, 다시. 종업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다시 카드를 꽂았지만 기계는 냉정합니다. 고객님, 한도 초과라고 나오는데요. 다른 카드는 없으신가요? 달구 씨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그는 허둥지둥 지갑을 열어 다른 카드들을 꺼냅니다. 손이 얼마나 떨리는지 카드를 바닥에 떨어뜨리기까지 합니다. 주워든 카드를 다시 건네보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드는 정지된 카드입니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기계음이 울릴 때마다 달구 씨의 자존심도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친구들의 눈빛이 존경에서 의심으로 그리고 경멸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네요. 야, 김달구. 너 돈 없는 거 아니야? 노블레스 회장이랑 형님 동생 한다더니 밥값도 없냐?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오자 달구 씨의 얼굴은 잘 익은 홍시처럼 붉어지다 못해 터질 것 같습니다. 식당 주인이 카운터에서 나와 팔짱을 끼고 인상을 씁니다. 손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고기를 몇 인분을 드셨는데 계산이 안 되면 어떡해요? 당장 경찰 부를까요?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멘탈이 산산조각난 달구 씨는 이쪽 팔린 상황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핑계댈 곳을 찾던 그의 눈에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태석 씨가 들어옵니다. 달구 씨는 기다렸다는 듯 태석 씨에게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악을 씁니다. 아, 박태석?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재수없게 깍두기로 끼어 있어서 부정이 탄 거라고. 내가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쎄하더라니. 에이 퇴퇴.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죄 없는 친구에게 화풀이하는 달구 씨의 모습은 추하기 짝이 없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이 혀를 차며 달구 씨를 비난하지만 그는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지고 당장이라도 무슨 사단이 날 것만 같습니다. 바로 이때 숨죽이고 있던 진짜가 움직일 차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식당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습니다. 달구 씨의 고함과 식당 주인의 으름장, 그리고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뒤섞여 귀가 멍멍할 지경입니다. 달구 씨는 씩씩거리며 태석 씨에게 삿대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밑바닥을 들킨 수치심을 애먼 친구에게 화풀이로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태석 씨는 묵묵히 그 손가락질을 받아내고만 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바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듯 태석 씨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낡은 의자가 바닥에 끌리며 드르륵 하는 둔탁한 소리를 냅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이 순간만큼은 사람들의 귓가에 선명하게 박힙니다.
태석 씨는 구부정했던 허리를 곧게 펴고 성큼성큼 카운터 쪽으로 걸어 나갑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묵직한 위엄이 서려 있습니다. 태석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는 달구 씨 옆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달구 씨의 손에 들려있던 너덜너덜해진 계산서를 낚아채듯 가져갑니다. 달구 씨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야, 이 깍두기. 네가 미쳤냐? 그게 얼만 줄이나 알고 만져. 당장 내놔. 달구 씨가 비웃으며 계산서를 뺏으려 하지만 태석 씨의 손아귀 힘은 의외로 셉니다. 태석 씨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달구 씨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입을 엽니다. 시끄러워서 더는 못 봐주겠구먼. 밥가 내가 내지. 그 말에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코웃음을 칩니다. 달구 씨는 배를 잡고 깔깔거립니다. 뭐? 내가 낸다고? 야, 너 주머니에 1,000원짜리 몇 장 있는 거 다 봤다.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이놈아. 친구들의 조소 속에서 태석 씨는 안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낡고 해진 지갑을 꺼냅니다. 모두가 꼬깃꼬깃한 지폐가 나올 거라 예상하며 혀를 찹니다. 하지만 태석 씨의 손끝에서 나온 것은 지폐가 아니었습니다. 식당 조명을 받아번쩍 하고 검은 광채를 뿜어내는 무언가. 그것은 바로 VVIP들만 가질 수 있다는 최고급 메탈 블랙 카드였습니다. 플라스틱 카드가 아닌 묵직한 금속 재질의 카드가 카운터 위에 탁 하고 놓이는 소리가 청명하게 울려 퍼집니다. 카드 표면에는 그 어떤 카드 번호도 없이 오직 태석 씨의 영문 이름만이 금박으로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식당 주인이 그 카드를 집어드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장사밥 수십 년에 이런 카드는 처음 보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요. 주인이 떨리는 손으로 단말기에 카드를 꽂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기계를 바라봅니다. 달구 씨마저 침을 꿀꺽 삼키며 결과를 기다립니다. 아주 짧은 정적 후 띠리링 승인되었습니다. 경쾌하고 맑은 기계음이 식당의 정적을 깨뜨립니다. 곧이어 영수증이 출력되는 소리가 치익하고 길게 이어집니다. 한도 초간이 정진이 하던 경고음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에서 가장 깔끔한 소리입니다. 태석 씨는 내밀어진 영수증을 확인도 하지 않고 구겨서 쓰레기통에 툭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 달구 씨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태석 씨의 입가에 여유로운 미소가 번집니다. 잘 먹었네. 오늘은 깍두기가 사는 걸로 하지. 순식간에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달구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고 친구들은 눈을 비비며 태석 씨와 블랙카드를 번갈아 쳐다봅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당하던 초라한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는 신사만이 서 있을 뿐입니다. 블랙카드의 등장이 몰고 온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입니다. 식당 유리창 너머로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하고 비칩니다. 좁고 지저분한 돼지갈비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매끄럽고 거대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식당 입구에 정확히 멈춰섭니다. 차의 광택이 어찌나 번쩍거리는지 지나가던 행인들도 걸음을 멈추고 입을 벌린 채 구경할 정도입니다. 저게 뭐야? 저런 차가 왜 이런 골목에 들어와?
친구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운전석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내립니다. 말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각 잡힌 검은 정장, 한눈에 봐도 전문 수행기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식당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리지도 않고 곧장 태석 씨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허리가 직각이 되도록 90도로 깊숙이 고개를 숙입니다. 회장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차 대기시켰습니다. 회장님. 그 세 글자가 식당 안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일시 정지된 것 같습니다. 달구 씨는 숨 쉬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컥 하고 숨을 들이켭니다. 젓가락질하던 친구들은 젓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태석 씨는 마치 늘 겪는 일인 양 무덤덤하게 반응합니다. 아니야, 김 기사. 내가 좀 일찍 나오느라 연락을 못했네. 시간 맞춰 잘 왔어. 수행원은 태석 씨가 벗어놓은 낡은 등산복 점퍼를 공손히 받아듭니다. 그리고 팔에 걸치고 있던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태석 씨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걸쳐줍니다. 낡은 허물을 벗고 코트를 걸치는 순간 태석 씨의 눈빛이 변합니다. 동네 늙은이 같던 눈빛은 사라지고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그룹 총수의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옵니다. 옷이 날개라지만 이건 날개를 넘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달구 씨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태석 씨에게 다가갑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태석아. 아니, 회장님이라니. 그게 무슨... 너 설마... 태석 씨는 코트 깃을 여미며 싸늘한 눈으로 달구 씨를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명함 지갑을 꺼냅니다. 아까 달구 씨가 자랑했던 그 노블레스 로고가 박힌 가죽 지갑입니다. 태석 씨는 명함 한 장을 꺼내 달구 씨의 떨리는 손에 쥐어줍니다. 명함의 글씨는 금박으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노블레스 그룹 회장 박태석. 달구 씨는 명함을 받아들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다시 봅니다. 아무리 다시 봐도 그 이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안달했던 형님 동생 한다고 뻥을 쳤던 그 회장님이 바로 눈앞의 깍두기 박태석이었던 겁니다. 허헉. 달구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립니다. 친구들의 입에서도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세상에, 태석이가 진짜 회장님이었어? 우리가 회장님을 깍두기라고 부른 거야? 식당 안은 공포와 경악, 그리고 후회로 가득 찹니다. 태석 씨는 주저앉은 달구 씨에게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차갑게 말합니다. 자네가 내일 만나기로 했다던 노블레스 회장이 나야. 내일 회사로 와. 깍두기 노릇이라도 시켜줄지 고민해 볼 테니. 마지막 확인 사살입니다. 달구 씨는 고개를 들 힘조차 없어 바닥만 내려다보며 덜덜 떱니다. 태석 씨는 멍하니 서 있는 미숙 씨에게만 살짝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건넵니다. 미숙아, 잘 먹고 간다. 다음에 제대로 대접할게. 태석 씨가 수행원의 호의를 받으며 식당을 빠져나가자 그 뒷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마치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서 있는 듯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어제 그 매캐한 연기가 자욱하던 돼지갈비집과는 차원이 다른 곳,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노블레스 그룹의 본사 회장실입니다. 아침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최고급 대리석 바닥을 비춥니다. 그 창가 앞에 어제의 그 초라한 등산복 노인은 없습니다. 대신 몸에 딱 떨어지는 짙은 남색 슈트를 입고 은퇴 안경을 쓴 박태석 회장이 서 있습니다. 결제 서류를 검토하는 그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날카롭고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회장님, 김달구 씨 도착했습니다. 들여보낼까요? 비서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태석 회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합니다.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육중한 원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김달구 씨가 들어옵니다. 어제 그 기세등등하던 김 사장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은 얼굴이네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어깨는 땅에 닿을 듯 축 처져 있습니다. 그는 태석 회장의 등 뒤에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문가에 엉거주춤 서 있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불안한 눈빛이 바닥만 훑고 있습니다. 태석 회장이 천천히 가죽 의자를 돌려 달구 씨를 마주 봅니다. 왔나, 김 사장. 어제 갈비는 소화가 좀 됐고? 태석 회장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달구 씨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는 바닥에 이마를 찌울 듯이 숙이며 울먹입니다. 태석아. 아니,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 눈이 삐어서 회장님을 몰라 뵙고 이 못난 놈을 밟아 죽이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제 식당을 호령하던 그 큰 목소리는 쥐새끼처럼 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달구 씨는 빚더미에 앉은 회사를 살릴 유일한 동아줄이 바로 눈앞의 태석이라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거든요. 태석 회장은 꿇어앉은 달구를 차갑게 내려다봅니다. 40년 전 힘없는 친구들을 괴롭히고 군림했던 일진 김달구가 이제는 생사여 탈권을 쥔 친구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꼴이라니. 인생이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태석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달구 앞으로 툭 던집니다. 자네가 그토록 원하던 계약서는 아니야. 우리 회사는 자네처럼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이 빈 회사랑은 파트너 안 맺어. 달구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싶은 절망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태석 회장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이어집니다. 대신 우리 현장 관리직 자리가 하나 비어. 하청 업체들 관리하고 자재 정리하는 일이야. 사장 노름은 끝내고 밑바닥부터 다시 배워볼 생각 있나? 달구 씨가 번쩍 고개를 듭니다. 비록 사장 자리에서 말단 관리자로 추락하는 것이지만 지금 그에게는 그마저도 감지덕지한 기회입니다. 어제 자네가 나보고 그랬지? 깍두기라고. 이제 자네가 내 현장의 깍두기가 되어주게.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빈틈을 메우는 그런 존재 말이야. 태석 회장의 말에는 뼈가 있습니다. 거들먹거리지 말고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라는 엄중한 경고죠. 달구 씨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시키시는 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똥지게를 지라면 지고 바닥을 기라면 기겠습니다. 달구 씨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 봉투를 보물단지처럼 품에 안고 연신 허리를 숙입니다. 어제의 갑과 을이 완벽하게 뒤바뀐 순간입니다. 태석 회장은 손을 휘저어 그를 내보냅니다. 비굴하게 뒷걸음질 치며 나가는 달구의 뒷모습을 보며 태석 회장은 씁쓸한 표정으로 혀를 찹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는 저토록 쉽게 무릎 꿇는 친구의 모습이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이 느껴집니다. 이제 정의 구현은 끝났고 남은 건 따뜻한 보답뿐이겠지요. 며칠 뒤 미숙 씨가 일하는 재래시장이 아침부터 발칵 뒤집혔습니다. 낡고 비좁았던 미숙 씨의 반찬 가게 앞에 커다란 트럭들이 줄지어 서더니 뚝딱뚝딱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상인들이 무슨 일이냐며 웅성거리는 사이 가게 간판이 번쩍이는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간판 아래에는 아주 작지만 선명하게 이런 문구가 적혀 있네요. 노블레스 그룹 소상공인 후원 1호점. 미숙 씨는 확 바뀐 가게를 둘러보며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일해야 했던 낡은 조리대는 최신식 시스템 키친으로 바뀌었고 여름이면 윙윙거리며 열기를 내뿜던 낡은 냉장고 대신 최신형 쇼케이스가 들어왔습니다. 미숙 씨는 깨끗해진 진열대를 행주로 훔치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선물 같은 기적이니까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가게 문이 열리고 익숙한 손님이 들어옵니다. 바로 박태석 회장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수행원도 없이 편안한 셔츠 차림으로 혼자 왔네요. 태석 씨는 가게를 둘러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사장님, 가게가 아주 번쩍번쩍하네요. 장사할 맛 좀 나겠어요? 미숙 씨가 하던 일손을 멈추고 반가움에 달려 나옵니다. 어머, 태석아. 아니, 회장님. 여기까지 웬일이니? 바쁘신 분이. 미숙 씨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존댓말을 쓰려 하자 태석 씨가 손사래를 칩니다. 에헤이, 회장님은 무슨. 여기선 그냥 친구 박태석이지. 나 배고픈데 밥 좀 주라. 너희 집 깻잎 반찬 생각나서 왔다. 미숙 씨는 그 말에 활짝 웃으며 소매를 걷어붙입니다. 그래, 앉아라. 내가 아주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줄게.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미숙 씨의 손맛이 담긴 정갈한 반찬들이 상위에 차려집니다. 화려한 호텔 코스 요리는 아니지만 정성과 추억이 가득 담긴 진수성찬입니다. 태석 씨는 밥 한 숟가락에 깻잎을 얹어 크게 한 입 먹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에 절로 감탄사가 터져 나옵니다. 이야, 정말 꿀맛이다. 내가 이 맛을 못 잊어서 그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었나 보다. 호텔 밥보다 100배는 낫네, 100배는 나아.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40년 전 단발머리 소녀와 까까머리 소년으로 돌아간 듯 웃음꽃이 끊이지 않습니다. 태석 씨의 얼굴에서는 회장님의 근엄함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편안한 동네 할아버지 같은 넉넉함만 묻어납니다. 돈으로 건물을 세울 수는 있어도 이런 따뜻한 밥상과 친구의 미소는 살 수 없다는 걸 태석 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 화면이 바뀌어 먼지가 풀풀 날리는 어느 공사 현장입니다.
안전모를 푹 눌러 쓴 중년 남자가 땀을 비오듯 흘리며 벽돌을 나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김달구 씨네요. 명품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금시계 대신 목장갑을 낀 그는 꽤나 고단해 보입니다. 어이, 김씨. 거기 자재 정리 다 했어? 빨리빨리 좀 움직여. 반장의 호통에 달구 씨가 허리를 펴며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예, 갑니다, 가요. 아이고, 허리야. 달구 씨는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땀을 훔칩니다. 몸은 천근만근 힘들지만 오히려 눈빛은 예전보다 맑아 보입니다. 남에게 사기칠 궁리를 하던 때보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지금이 어쩌면 그에게는 진짜 사람답게 사는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쉽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인생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셈이죠. 다시 반찬 가게. 식사를 마친 태석 씨가 믹스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가게 밖을 내다봅니다. 북적이는 시장 사람들, 열심히 살아가는 이웃들의 모습이 활기찹니다. 미숙 씨가 태석 씨 옆에 나란히 서며 묻습니다. 태석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태석 씨는 미숙 씨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대답합니다.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나한테 아직 밥 챙겨주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재산인데. 두 사람의 따뜻한 뒷모습 위로 시장의 오후 햇살이 길게 내려앉습니다. 진정한 부자란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진짜 친구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겉모습은 깍두기처럼 볼품없어 보여도 그 속은 꽉 찬 알부자였던 박태석 회장의 통쾌한 반란. 황금 깍두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이런 진국인 친구가 있나요? 있다면 오늘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